안녕하십니까. 댄스앤미디어 주최에 주관하는 제64회 콜로키움 발표자 정지현입니다. 제가 이번 콜로키움 발표자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이번 발표의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연세대학교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저의 주요 연구 주제는 컴퓨테이셔널 미학과 공연 예술에 응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기술 기획 및 개발입니다. 발표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연구 프로젝트들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예술 속에서 특히 무용 공연 예술에서 현재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기술의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 사례와 제가 진행했던 연구와 연구 프로젝트 중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후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의 장단점을 살펴본 다음 추후 크리에이티브 기술의 성공적인 협업이나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기술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면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 사례는 구글 아트랩과 영국 안무가인 웨인 맥그리거가 협력한 실험적 프로젝트 리빙 아카이브입니다. 리빙 아카이브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실시간 영상이나 3D 캐릭터로 동작이 렌더링되어 시각화됩니다. 구글의 기술자들이 웨인 맥그리거가 작업했었던 동작들을 모두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시킨 결과에 근거합니다. 이는 현재 무용의 창작과 기록 방식의 혁신적인 재해석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개발한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카메라가 무용수 동작을 포착해서 기록하면 컴퓨터는 해당 동작을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 인식한 동작을 바탕으로 AI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아웃풋 사진과 같이 새로운 동작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웨인 맥그리거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무용 작품을 만들었고 그 작품을 미국 LA에서 초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작업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이 안무 과정에 활용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우수 사례는 일본의 리조마틱스 연구단과 11플레이 무용단 주도하에 미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카일 맥도날드가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작품을 만든 디스크리트 피규어입니다. 이 작품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였고요. 작품 제목에서 discrete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과 같이 해당 작품은 AI 기술로 동작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 움직임의 연속성이 분절되어 나타나는 개별 동작 요소들의 재구성을 작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전의 맥그리거와 다른 점은 데이터로 변환된 신체 정보를 다양한 시각적 요소로 만들어 무대 효과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무용수의 관절 각 좌표 데이터를 직접 시각화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가운데 그림과 같이 무대 위 소품에 실시간 이미지 매핑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표현 방식으로 관객에게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용 작품들입니다.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시도했던 작품들로 비욘드 블랙과 무용 기술융합 프로젝트 넌 댄스 댄스입니다. 많은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작품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무대화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무대 위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게 쉽지 않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무용 동작 데이터가 필요했을 텐데 그런 해당 데이터들을 어떻게 구했을지 그런 게 궁금하고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예술적 창작 도구로 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우수 사례는 더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만들었고요. 이건 사실 공연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VR 형태의 관객 체험형 전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VR을 착용하면 관람객은 가상 공간에서 무용수의 움직임을 바로 내 눈앞에서 볼 수 있고 또 함께 춤추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스트는 고정된 무대와는 달리 다양한 디지털 요소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여 혁신적인 퍼포먼스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작품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무대와 관객의 경계가 정말 무너져서 관객에게 적극적인 수행자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이런 관객 참여형 형태는 사실 현재 K-팝 산업에서 정말 많이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VR 콘서트가 있고 또 공연 전이나 후에 팬들이 스마트폰으로 아티스트의 가상 콘텐츠를 계속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공간에서 팬미팅을 체험할 수 있는 AR 필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우수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수의 공연에서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활용하기 전에 일단 연구 단위에서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 보다 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혹은 창작자들을 위해서는 또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고 또 사용자, 여기서는 관객일 확률이 높겠죠. 관객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효율적인가 등을 실험하고 또 관련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연 예술계에서 기술과의 융합은 활발한 상황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동작 데이터를 디지털 아카이브화하고 이를 토대로 동작을 분석하고 또 동작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학습시켜 새로운 동작을 재창조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사운드 효과 등을 공연에 활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비주얼 이펙트를 만들어서 무대 연출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진짜 시공간적 경계마저 현물어지고 있어서 공연이 극장이라는 무대 공간을 넘어선 지는 오래고 이에 따라 관객은 새로운 감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크리에이티브한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동작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AI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작 데이터가 많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이나 모델을 만든다면 전통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안무를 넘어 컴퓨터가 안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생성적, 즉 학습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예술계에서 활용되고 응용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용자 또는 관객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 예술을 감상하는 감상자는 사실 예술가 창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음악에서는 AI 작곡으로 사용자 개개인이 작곡과 편곡을 하고 있죠. 물론 저작권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거나 재편집하고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구 분야에서 춤과 기술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연구 분야에서는 분석과 시스템 개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저는 동작 분석 정량화와 표현성 분석으로 나눠서 총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량화는 주로 동작 특징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이때 연구자별로 동작 분석을 위한 툴을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혹은 센싱 기술을 개발해내기도 합니다.
둘째, 표현성 분석은 동작 특징 중에 주로 예술 동작의 표현성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실제 동작이나 창작용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는 모델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 주제를 말합니다. 동작 정량화와 관련된 연구는 춤 동작의 미학적 분석을 객관적인 동작 요소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하려는 시도입니다. 보여드리는 이 연구도 춤 동작 미학이 단순히 동작의 종류뿐만 아니라 이제 동작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즉, 동작을 하기 위한 그 타이밍의 미세한 변화가 동일한 동작 궤적 내에서도 운동학적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점이 동작을 인식하는 인지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실험을 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실험에 사용할 동작을 촬영하고 해당 동작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피실험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몇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에서 실행한 실험에서는 동일한 동작을 사용하지만 하나의 동작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동작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속도 변화가 다양한 동작 시퀀스를 보여주면서 피실험자에게 총 4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두 번째는 해당 실험 동작을 표현을 하려면 얼마나 어려울지, 세 번째는 피실험자 자신이 만약 동작을 춘다면 얼마나 똑같이 출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작을 보면서 느끼는 호감도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실험자 응답과 실험 동작의 독립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저도 이런 실험 미학 연구를 여러 번 진행을 하였고 그중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춤 동작의 템포, 리듬성을 각 관절의 코디네이션, 즉 협응 조정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전체 연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험을 위해서 동작을 선정을 하고 샘플링한 다음에 피실험자를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작 분석을 진행하고 동작 분석 결과와 피실험자 응답 결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이 실험에서 단순하게 물리적 동작 요소와 피실험자 응답 간의 통계적 분석만을 사용하지 않았고 미적 반응의 주관성에 관해 분석을 해보고자 물리적, 즉 실험 동작과 피실험자 응답 간의 주관적 등가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관적 등가점 분석이라는 것은 매우 비슷하게 보이는 자극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그 동작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매우 비슷하게 보이는 무용 동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동작을 부정적으로 느끼는지 긍정적으로 느끼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총 6가지 동작을 저는 만들었고 이 6개 동작은 사실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주관적 등가점을 알아내기 위해 일부러 독립변인 조정을 매우 미세하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주관적인 느낌을 인식하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다음 연구는 춤 동작의 표현적 특징을 알아내고 감정을 인식하거나 알아내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에 AI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학습을 거쳐서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뉴트럴할 동작을 모델에 넣으면 특정 표현 감정에 따라서 그 특징이 더딥혀진 동작이 생성되는 기술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표현성 연구에 기반하여 동작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춤 동작을 인식해서 감정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해당 추출된 키워드에 맞는 음악이나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이 연구 과제는 제가 박사과정 때 진행을 하였고 우수 연구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SBS 스페셜 방송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감정 정량화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 기계과 친구와 함께 직접 무용수를 위한 모션 센싱 센서를 개발을 하였고요. 개발한 센서를 가지고 무용 동작을 분석하고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 분석과 피실험자 분석을 기반으로 음악이나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중요했던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센서로 동작 정량화 분석을 시도를 하여 동작이 표현해내고 있는 표현성을 분석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무용수 동작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론하는 머신러닝 기반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연구는 춤 창작이나 안무 또는 춤을 배우고 출 때 도움을 주는 관련 기술 개발입니다. 왼쪽은 춤을 추고 그걸 녹화했을 때 자동으로 동작을 식별해주는 비디오 프로그램이고, 오른쪽은 루민 AI라는 댄스 파트너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상대 없이 연습을 해야 되거나 혹은 2인무 등의 안무를 창작해야 할 때 파트너 대신에 역할을 해주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저 또한 춤을 배우고 출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데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개발한 장비는 시각장애가 있는 전문 무용수를 위한 어시스티브 장비였고요. 해당 장비를 개발을 해서 실험 공연까지 함께 참여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콘텐츠진흥원의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만든 결과물입니다. 특히 시각장애가 있는 무용수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연구의 주요 목적은 문화예술을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저희는 감각 대체 장치를 개발을 해서 실제 예술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발한 장비는 총 3가지입니다. 모션 센싱 센서와 햅틱 구동기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무용수 동선 안내 기능입니다. 저희가 염두에 두었던 주요 시나리오는 시각장애가 있는 무용수분이 혼자 인스트럭터 없이 연습을 하거나 무대에 올라가서도 방향이나 동선 이동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제가 직접 시각장애 무용수분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불편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낸 것이고요. 특히 이분들은 무대와 같이 열린 공간에서는 방향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객석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개발한 장비를 활용해서는 2번의 공연으로 활용성 검증을 하였고, 첫 번째는 2023년에 진행을 하였으며, 두 번째는 작년에 아르코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티브 기술이 공연 예술 작업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또 연구 과정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예술가와 기술자 간의 협업이 활성화되어 무대 예술의 효과라든지 작업 과정 자체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의 창작 중심에서 이제 관객 중심의 새로운 예술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로운 협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양의 동작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작업과 연구의 지속 가능성이 점차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기술을 활용한 좋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 사실 동작 분석도 보다 정밀하게 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의 동작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쌓일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대량의 데이터가 모일수록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컴퓨터 모델은 새로운 스타일의 공연 형태를 보다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공연 예술계에서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여러 작업들의 주요 동기는 사실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예술적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함이겠죠. 이것은 이전의 창작자 중심에서 벗어나고
관객 중심의 공연 예술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배경도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XR, VR, AR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실감형, 몰입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쌓인 데이터를 또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예측 모델이나 무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작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동작 관련된 공공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스포츠 동작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 아직 예술 동작과 같은 표현 동작 중심의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실험을 위한 무용수 섭외나 모집은 또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장기간 플랜으로 무용 동작을 수집하고 디지털 아카이빙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작업에서 필수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불협화음이 날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각 분야는 자신만의 언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알아듣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소통 방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아마 불가피하게 반드시 작업 과정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문제와 같이 불분명한 예술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되죠.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기술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술적 작업물과 별개로 또 저작권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작업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제 경험에 근거하여 해당 슬라이드는 정리하긴 했지만 이전에 이런 작업을 했던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도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 협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단계의 첫 번째가 바로 서로 다른 분야의 선행학습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기술에 대해 자기 나름의 기본적 학습을 좀 하고 기술자나 공학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만들게 될 그 장비를 활용한 선행 작업물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작업하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개발의 경우에는 사실 한 번 개발이 시작되고 진행되면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를 긴밀하고 여러 번의 디스커션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갑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여러 번의 장비 활용에 대한 실험이나 검증을 예술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시각장애인 분과 기술 개발을 할 때 최종 결과물이 나오고 최종 공연을 올리기 전에 최소 한 10번 정도의 실험과 사용성 평가를 진행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할 때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할 때는 기술 개발에 뭔가를 더 요청하는 식의 덧붙이는 작업보단 명확하게 하기 위한 소거의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작업 과정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에 나아갈 방향이랄까요? 그런 것을 짧게 언급해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치우쳤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무리 정량적으로 동작을 분석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예술이란 것은 결국 고도의 창의적인 작업이라 기계나 기술이 잡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미적 평가나 경험이라는 것에 대한 주관성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대답을 드리진 못할 테지만 분명한 것은 공연 예술에 이미 기술은 매우 깊게 들어와 있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동작 자체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체계화하고 정량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예상하건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더 이상 동작 데이터에만 국한된 데이터 확보나 수집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컨텍스트, 작품에 사용되고 있는 음악, 그리고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정보 등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일어나야 하고, 이럴 때보다 현실적으로 창작 작업에 대한 예술적 평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멀티모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일어나야 실제 창작을 돕는 시스템이나 모델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되고요. 따라서 동작 특징과 음악 특징, 그리고 동작과 관련된 어떤 정성적 데이터 등이 통합적으로 연결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들의 분석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나 시스템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논해보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메일 주소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